안녕하세요, 누구리입니다. 오늘도 중요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일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60% 내린다. 고정금리는 1.43%에서 0.56%로 인하, 변동은 0.7포인트 낮아져. 그리고 기존 대출은 제외, 신규분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중도금 대출 금리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아는 지인분들한테 현장별 중도금 대출 금리를 알려고 요 서류를 받아봤는데 대전 현장이고요. 농협에서 중도금 대출 안내가 나온 건데 연 3.91%입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얼림 청주사직, 여기는 2024년 12월 말에 대출 안내문이 나온 현장이고요. 여기는 최종금리가 연 3.68입니다. 그래서 대출금리를 잘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뉴스 원문을 보게 되면 중도상환 수수료율은 오늘 13일부터 신규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라고 하니까요. 전에 한 달 이내 아직 대출 실행이 안 돼서 접수하신 분들은 이걸 한번 체크해서 다시 신청하시던지 잔금 기간이랑 이런 게 맞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중도 상환하게 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를 체크해서 이게 뭐 이제 접수일이 기준이다, 실행일이 기준이다, 이런 거 갖고 말들이 많은데 일단은 접수일 기준이 우선인 것 같지만 해당 은행에 확인해 보셔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대면 주담대 막힌다. 법원 이달 말 미래 등기 시스템 도입. 설정 방식은 온라인 또는 5% 통일. 매수 매도인 절차 다르면 은행에 방문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름이 미래 등기 시스템. 참 미래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보면 주담대 등기를 할 때 소유권 이전 오프라인이 있는데 이거를 전자 등기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근저당은 오프라인 또는 이제 전자등기,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전자등기로 하려면 매도인이 공인 인증을 해야 하는 불편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이거를 해줄지 모르겠어요. 고령의 분들은 복잡하고 또는 불신해서 이거를 이제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미래 등기 시스템이 도입이 되게 되면 소유권 이전이랑 근저당 등기를 일원화 하는 겁니다. 비대면 하나로 가든지 아니면 대면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만약에 매도인이 대면으로 가겠다. 그러면은 매수인이 비대면을 신청했더라도 대면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원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인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스 원문에 보게 되면 매도인이 소유권 오프라인 등기를 고집을 하게 되면 매수인이 비대면 주담대를 신청했음에도 은행을 방문해서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시게 되면 10년째 전체 부동산 계약의 5%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비대면으로 한 것들이. 그래서 얼마나 도입이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 대면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지금 인터넷 뱅킹 두 군데 은행이 있죠. 얘네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뭐 얼마 비율은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만큼이나 되게 미래스럽지 않습니다. 네, 잘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올해 분양 물량의 3분의 1은 일정도 못 잡았다. 분양 예정 물량 14만 6,130가구 역대 최저랍니다. 그리고 4.8만 가구 일정 미정 전체 33%. 전문가는 금리 인하, 전국 안정 등 하반기 물량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물량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부동산 114의 리포트 뉴스 25년 전국 아파트 26만 가구 이제 집들이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25년은 26만 가구가 이제 예정이고 24년에는 36만 가구가 입주를 한 걸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약 10만 가구 정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줄어드는 가구 수에서 지역을 보게 되면 경기도가 한 4만 6천 가구가 25년도에 줄어들 예정이고요. 서울은 약간 늘어납니다. 그리고 인천도 약 7,100가구 정도가 이제 줄어들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은 플러스 4,400가구 보게 되시면 24년에 입주 물량이 약 35만, 아까 그러니까 부동산 114 뉴스 봤던 거랑 얼추 데이터가 맞죠. 그리고 25년도 그렇게 되면 예상 가구가 24만 7천, 그래서 약 10만 정도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25년도에 물량이 상당히 적어집니다. 그래서 최근 건설사들의 도산 문제, 그리고 공사비 인상 등등 여러 가지 탄핵 정국, 체포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분위기가 뒤숭숭한데 분양 물량이 상당히 줄기 때문에 이게 집값에 어떻게 작용할 건지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서울원 아이파크 줍줍 최고 경쟁률 552대1, 558가구 모집에 1,353명이 접수했다. 그리고 어제 발표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빠르게 무순위 접수를 한다고 안내를 해드렸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 서울원 아이파크 552대 1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평균 경쟁률로 하면 한 18대 1? 저희가 이렇게 558세대에서 타입별로 이렇게 있다. 근데 지금 최고 경쟁률이 14 타입에서 나왔겠죠. 그러면 약 한 1,600명 정도 제외하면 이제 한 8,500개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실제 저는 이 뉴스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청약홈에서 접수를 받은 게 아니고요. 서울원 아이파크 홈페이지 자체에서 접수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접수 내역 리스트를 공개한 것도 아니고 당첨자는 그냥 당첨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본인들이 들어가서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당첨되신 분들한테는 당사에서 뭐 문자로 안내를 하거나 전화 안내를 했겠죠. 그래서 이 최고 경쟁률과 이 통장 접수 개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체에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신림 5구역 34층 3,900가구 변신, 재개발, 주민공람, 이르면 3월 정비구역 지정 요청. 그래서 신림 5구역 같은 경우는 신속통합기획으로 2022년에 후보지로 선정된 곳이죠. 그래서 3월에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더 빠르게 여기도 신통 기획이니까 빨리 조성이 돼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공급 물량이 서울 내에서도 많이 늘어나서 주거 환경들이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